네, 제가 읽은 교육 관련 책 중에서 폴리메스가 너무 좋아서 역시 추천합니다. 폴리메스, 와카스 아메드가 쓴 책입니다. 우물을 파도 한 우물만 팔아. 10가지 재주 가진 사람이 빌어먹는다 따위의 속담을 정면으로 비판하는 책입니다. 2020년 9월에 한글 번역판으로 나왔고요. 2019년 원작입니다. 폴리메스는 여러 주제에 대해 광범위하게 알고 있는 사람을 말하며 서로 연관이 없어 보이는 다양한 영역에서 출중한 재능을 발휘하며 방대하고 종합적인 사고와 방법론을 지닌 사람으로 의미로 보면 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폴리메스. 바로 그들이 인류 역사를 이끌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래에는 더욱 중요하다는 점을 이 책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잠재력의 발휘를 돕는 글로벌 운동인 다빈치 네트워크 창립자인 저자는 신경과학 연구자이면서 외교 분야 기자이고 영국의 칼릴리 컬렉션 재단의 예술 감독이기도 합니다. 폴리메스를 닮은 것 같기도 한 생각이 든 이유는 저자의 저술법이나 영역 및 글솜씨 때문이죠. 폴리메스를 대표하는 인재들을 인류 역사에서 발견하여 소개하는 서술 방식이 매우 뛰어납니다. 대부분의 집필이 20대 후반에 이루어졌다고 하니 더욱 놀랄 일이죠. 수많은 폴리메스들 가운데 우리나라의 정약용도 짧게나마 등장하니 반갑지 않을 수 없습니다. 폴리메스의 대부분은 유명인이어서 알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이름이 생소한 사람도 적지 않아 새로운 정보를 얻는 기쁨도 느끼게 하는 책입니다. 열정, 불굴의 탐구심, 상상력, 개방적 사고, 겸손함 등이 필요한 폴리메스는 학문 간의 경계를 허물고 물리적 세계의 구성 기본 원리인 통일성을 꿰뚫어 봅니다. 내부자들이 현재에 안주할 때 그들은 외부인으로서 내부를 들여다보며 새로운 통찰을 제공하죠. 현재의 패러다임에서 빠져나와 과거의 역사는 물론 새로운 가능성의 영역을 두루 살피는 노력을 다하는 폴리메스는 주제를 바라보는 관점, 구조, 내용, 결론에 대해 항상 열린 태도를 취합니다. 예술은 결코 완성할 수 있는 목표가 아니다. 중단하지 않을 뿐이다. 다빈치의 말입니다. 현대사회는 폴리메스를 괄시합니다. 현대사회에 만연한 과도한 전문화는 선택받은 소수만 만족할 뿐입니다. 무지, 착취, 환멸을 조장하는 전문화는 창의력과 기회를 억누르고 성장과 발전을 방해하죠. 한 사람에게 하나의 고정된 역할과 정체성만을 부여하는 것은 역사를 보는 시각을 제약하고 비인간적인 삶을 강요합니다. 오히려 어느 한 분야에 고도로 전문화된 사람은 드물기 마련인데 완벽한 스페셜리스트가 되기는 훨씬 어려운 까닭이죠. 폴리메스의 성격을 충분하게 설명하는 한편 역사적으로나 현재 어떤 인물이 폴리메스인지 책은 소상하게 밝히면서 독자의 이해를 구합니다. 이 한 권의 책으로 과연 전문가에 대한 환상은 사라질 수 있을까요? 매우 궁금하긴 한데 적지 않은 반론에 시달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앞섭니다. 기득권 세력은 결코 만만한 집단이 아니거든요.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다방면에서 박학한 인재가 점점 많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초기 이집트 시대의 사카라 지역의 피라미드 건축가인 임호텝, 우리가 대표적인 만능인으로 여기는 다빈치, 흑인 인권운동가인 마야 안젤로 등은 시대를 뛰어넘는 폴리메스들이었습니다. 챕터 3에서 저자는 폴리메스를 무려 11가지 유형으로 나누는데 지도자형, 킹메이커형, 혁명가형, 지식인형, 교육가형, 신비자주의형, 탐험가형, 과학자형, 예술가형, 기업가형, 박애주의자형입니다. 현재까지 우리 세계를 빚어낸 사람들이죠. 꽤 많은 폴리메스들이 거론되지만 각 유형별로 대표적인 한두 사람들만 든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지도자형은 무함마드 이븐 압들라와 프리드리히 2세, 킹메이커형은 폴 롭슨과 라흘 산크리띠아얀, 지식인형은 라르마난다 코삼비와 이븐 시나, 교육가형은 마르쿠스 테렌티우스 바로와 티루발 루바르, 신비주의형은 루돌프 슈타이너와 아비나바 굽타, 탐험가형은 리처드 프랜시스 버튼과 프랜시스 골턴, 과학자형은 심괄과 이븐 알 하이삼, 예술가형은 지르얍과 라빈드라나트 타고르,
기업가형은 벤저민 플랭클린과 하워드 휴즈, 박애주의자형은 알베르트 슈바이처와 조지 워싱턴, 카버 등입니다. 각 유형별로 너무나도 유명한 사람들을 제외한 게 이 정도인데요. 모르는 사람도 꽤 있네요. 네. 평생 한 분야의 전문가로 살기를 강요당하는 오늘날의 세상은 계몽주의 이후의 서구의 패러다임이었습니다. 전문화 개념이 등장하면서 폴리메스에 대한 환상이 깨진 것이죠. 지식의 전문화는 직업의 전문화로 이어지고 세분화는 더욱 심화되면서 정부나 기업의 관료제는 콘크리트처럼 굳어져만 가죠. 21세기에는 또 다른 범주화로 인하여 정교한 알고리즘이 기승을 부리면서 디지털 식민주의화라는 현상이 발생하여 우리는 모두 편리한 틀 속에 갇힌 삶이 되어버렸습니다. 현대의 교육제도 역시 빅토리아 시대의 모델을 기초로 하여 선형적, 수능적, 표준화된 사람을 만들어냅니다. 선다형 문제, 주입식 교육, 분과 학문으로 무장한 학교로 말미암아 아이들은 생생함을 잃고 점점 시들어만 갑니다. 한 우물을 파야 하는 직업은 일종의 노예제로서 결국에는 환멸감과 허무감을 선사하죠. 인간에게는 저주인 셈입니다. 불안과 좌절감은 고용주나 업무 환경 못지않게 단조로움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다양한 관심사를 탐구하거나 다재다능한 인간의 추구는 당연히 지지당할 수밖에 없죠. 기술의 진보 아래 인간의 자유와 다양성은 희생됩니다. 과도한 경쟁은 분업을 촉진하고 전문가를 숭배해야 한다는 미신을 퍼뜨리죠. 분과 학습에 파편화된 지식은 세상을 지나치게 단순화하여 사회의 난문제를 해결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두뇌의 단련보다는 두뇌를 대신할 인공지능 개발에만 몰두하는 세상에서 기계가 못하는 일은 결국 폴리메스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레이 커즈와이드 말하는 특이점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았으니 인공지능보다는 폴리메스를 육성하는 데 힘을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폴리메스의 구성 요소를 개성, 호기심, 지능, 다재다능함, 창의성, 통합성으로 저자는 설명합니다. 폴리메스는 괴짜로 불리는 경우가 많죠. 이것저것 안 건드리는 분야가 없으니 개성이 그만큼 강하다는 말입니다. 폴리메스를 움직이는 원동력은 호기심이지만 우리의 뇌는 모호함을 싫어하고 현상 유지를 하려는 폐쇄성 때문에 새로운 사상을 배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수한 지능과 다재다능함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여러 경계를 넘나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기도 합니다. 여러 활동을 조합하여 전체 만족도를 극대화하려는 유연한 사고는 폴리메스가 가진 필수 요소입니다. 창의성 역시 새로운 관점과 더불어 지식보다 상상력을 강점으로 보유한 잡종에게서 발휘할 가능성이 큽니다. 뇌의 신경가소성을 생각한다면 경계를 초월한 유연한 사고에서 창의성은 탄생할 수 있으며 폴리메스에게 취미는 단순한 취미에 머무르지 않고 창의성을 발휘하는 중요한 발판 노릇이 되죠. 전일적 관점에서 사유하는 것이 통합성을 기르는 길입니다. 큰 그림 안에서 의미를 파악하는 맥락은 통합성과 깊은 관련이 있고요. 연결, 관계, 맥락은 시스템적인 사고를 대표하는 용어이며 좌뇌와 우뇌의 상호 보완적 활용이 통합성을 발휘하게 하죠. 현대의 기회이면서도 위협일 수 있는 세계화는 기업이 국가의 역할이나 영향력을 추월했음을 알려줍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폴리메스의 육성 교육은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로 다가옵니다. 호기심, 통합적 사고, 창의성을 중요시하는 교육, 각지의 재능을 격려하고 칭찬하는 다양한 교과 과정이 필요합니다. 지식은 왜 중요하고 어떤 쓸모가 있는지 아이들이 알도록 해야 하죠. 입시를 위한 교육이 전부인 줄 아는 아이들에게 말이죠. 정신과 인격 전체를 갈고 닦는 전인적 교육의 중요성은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도권 내에서의 교육이 어렵다면 과감히 다른 시도를 해야 합니다. 자기주도 학습을 바탕으로 도서관과 디지털 자료를 활용한 독학을 쉽게 할 수 있는 환경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자는 16세부터 18세까지 필요 교과 과정이라며 총 8가지의 기본 요소에 따른 기본 틀을 소개합니다. 자연, 사회, 정신, 육체, 생존, 노동, 자기표현, 초월성을 주제로 필요한 교과목의 예시죠. 폴리메스에게 노동이란 즐거운 일이고 기회이며 모험인 동시에 주도적 과제입니다. 본업과 무관한 공부와 취미는 자신의 분야를 한층 깊이 하게 하는 요소죠. 폴리메스에게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아싸!
끊임없는 탐구 정신은 생을 마칠 때까지 이어집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미래를 위해서는 인공지능보다 인간의 정신 개발이 훨씬 중요해 보입니다. 인간 스스로 의식을 개조하여 인공지능은 영원히 따라오지 못한 정신을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챕터 7에서는 21세기의 폴리메스들을 소개합니다. 제레드 다이아몬드, 레이 커즈와일러, 일론 머스크, 밥 딜런, 조니 미첼, 데이비드 린치, 기타노 다케시, 무함마드 빈 라시드 알막툼, 리처드 브랜슨 등이 그들이며 다음에 폴리메스들과의 대화도 실려 있습니다. 노엄 촘스키, 프랭클린 스토리 머스그레이브, 셰이에드 호스인 나스르, 더글러스 호프스태터, 요종이, 벤저민 던랩, 햄릿 이사칸리, 레이먼드 텔리스, 데니얼 레비틴, 아쇼카 자흐나비 프라사드, 네이선 미어볼드, 팀 페리스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 아이고 매 모르는 이름이 더 많습니다. 자, 폴리메스가 되기 위해서는 나를 찾는 탐험이 필요합니다. 한 사회 혹은 전 세계적인 인지 능력 개발을 위해서는 기존 사회의 저항을 이겨내는 힘이 필요하고요. 전문가가 대접받는 패러다임을 깨야 하기에 쉽지 않은 일임은 분명합니다. 아니, 전문가는 전문가대로 대접을 해주면서도 폴리메스를 키우는 전략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투쟁으로 인한 피해가 너무 심하다면 고려해 볼 만한 대안이 아닌가 생각되네요. 하늘 아래 새 것은 없고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다 라는 사고방식 속에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폴리메스의 등장을 응원합니다. 저 역시 보잘것없는 수준이라 하더라도 폴리메스가 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이렇게 말이죠. 자, 폴리메스를 키우고 여러분도 폴리메스가 됩시다. 저 역시 나이에 상관없이 폴리메스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